자,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재밌는 게 좀 전에 내가 이제 잠신고에서 이거 했거든. 근데 걔네는 교과서 내용이 니네랑 달라. 난수공인데 걔네는 이 소설의 앞부분, 니네는 뒷부분인데 거기는 또 제목도 다르다. 그 책에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고 너희 책에는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지. 근데 원래 원작은 난장이로 돼 있어. 이 시대에는 난장이가 맞는 편으로 돼 있었을까? 근데 지금 바뀌었지. 난쟁이가. 원래 쟁이라는 건 어때? 별명이라든가 할 때 쟁이 쓰는 거고 장이는 직업이라든가 기술에 쓰는 게 장이지. 그래서 바뀌었다는 거. 자, 난쟁이는 동그라미 붙이시고 밑에다가 소외된 계층을 장애로 상징함. 이렇게 적을게. 소외된 계층을 장애로 상징함. 원래 장애인들이 많이 소외되잖아. 그래서 일부러 설정을 상징적으로 주인공은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해놨어. 자, 쏘아 올린 작은 공. 자, 작은 공 미치시고 밑에다가 소박한 희망. 집투전을 가로열고 삶의 터전. 늘 원했어. 그냥 삶의 터전. 작은 공이요? 응. 그걸 상징하는 거야. 난수공 학교에서 했니? 좋아. 지금 모더니즘 얘기 안 했지? 좀 놔두고 잠깐. 자, 근데 실제로 자, 저거 옆에다 또 적을게. 동화적인 제목과 설정. 동화적인 제목과 설정으로 비극을 극대화. 그러면 어떨까? 자, 제목이라든가 설정은 동화적인데 결론은 비극이야. 그럼 어떨까? 충격이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설정을 해놨다는 거야. 그 영화 파네미로인가? 파네미로라는 영화가 있는데 홍보할 때 무슨 그 동화 같은 걸로 설명을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실화라고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이제 보러 들어갔는데 애들이 완전 충격받았대. 그 내용이 동화가 아니야. 잔혹 동화 아니에요? 되게 잔인해.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요정 같은 게 이제 이거 기분이 이제 씹어먹어. 이름이 아 맞아. 그 붕대 감고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 파네미로. 근데 이렇게 괴물이 이렇게 눈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 손에 눈이 있어 이렇게 해서 눈을 대시하는 거고. 근데 그 모래시계 해놓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몰라 봤어. 맞는데? 그래.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되게 설정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이거 많이 동화적으로 많이 해놨는데 그게 더욱더 이제 비극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충격.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 지금 안 배웠지? 자, 하나 중요한 게 연작 소설이라는 게 중요해. 연작 소설. 난수공도 몇 개? 10개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에피소드가 다 있어. 각각의 이야기가 있다고. 근데 각각의 이야기가 연결되진 않아. 그지? 근데 하나의 주제, 어떤 소외된 계층, 산업화 시대, 도시화 시대, 산업화 도시화 시대 어떤 소외된 계층을 소재를 한다는 거지. 그런 통일된 거니까. 자, 그 다음. 그 처음에 난쟁이 가족이 사는 낙원구 행복동 내무칠까? 낙원구 행복동. 자, 얼마나 동화적인 공간이야. 장소까지도. 왜? 낙원과 행복이잖아. 그런데 반어법이라고 적었대. 그러면 이 동네가 낙원구 행복동이면 행복하고 즐거운 곳이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사는 사람들이 다 어때? 쫓겨나요. 삶의 터전이 있고 다 쫓겨난다.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반어적인 거예요. 마치 운수 좋은 날이라는 소설에서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인데 아내가 죽는 가장 비극적인 날이 되죠. 그런 거죠. 자, 철거 계곡장이 배달되자 가난한 그들은 입주권을 팔고 이사해야 할 처지에 내몰린다. 자, 주목. 상황 설명 좀 알고 가야겠지? 여기는 무허가 판자촌이야.
집을 지었는데 이게 집 지은 게 집이 대충 그러니까 막 정성을 들여 지은 집이 아니라 나무 판자를 이제 쉽게 대충 지은 집이야. 근데 여기 사람들이 무허가를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이 났어. 뭐가 결정이 났어? 이 동네를 재개발하기로 결정이 난 거야. 여기다 이제 이 지역에다 뭘 지을 거야? 아파트를 지을 거야. 그러면 이 판자촌들 다 어디에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니야? 철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무허가 건물이거든.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무슨 뭐 독재정권 아니 우리나라가 무슨 뭐 이상한 나라도 아니고 불법으로 지었지만 보상을 해줘. 그 보상이 뭐냐? 입주권을 주게 돼. 입주권. 입주권은 뭐냐? 아파트를 지으면 제일 처음 들어서 권리를 주는 거야. 아니면 뭐니? 이사하는 듯이 이사 비용을 대줘. 자, 집 나가세요. 근데 이사 비용은 대줄게요. 하는 거지. 근데 문제가 뭐냐? 입주권을 받아도 입주권은 권리일 뿐이지 그 돈이 아니거든. 아파트 값이 아니거든. 그럼 입주권은 제일 먼저 들어왔을 때 경쟁이 심하니까 제일 들어왔을 때 권리인데 그걸 받아봤자 소용이 없어. 무용지물. 그지? 권리가 있으면 뭐해? 아파트 값이 없는 거야. 배달 이사 비용을 줘봤자 그 돈 갖고는 어차피 다른 데서 집 한 칸 못 구해요. 판잣집만한 집을 구할 수 없는 거지. 판잣집은 최소한의 어떤 그런 집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버티던가 해야 되거든. 근데 버티다가 이제 뭐가 나왔어? 철거하겠다는 경고장이 날라온 거야. 자, 몇 월 며칠부로 이게 철거하겠다. 떠나라. 그래서 여기는 그런 철거 계획정이 배달되니까 입주권을 팔 수밖에 없는 처지. 왜? 어차피 나에게 필요 없는 입주권.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은 뭐야? 여기 살겠다고. 입주권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사람들한테 파는 거야. 이해됐어? 자, 인쇄공장에서 일하던 난쟁이의 두 아들 영수와 영호는 노동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사장과 협상을 시도했다가 공장에서 쫓겨난다. 자, 노동자의 권위 미치시고 또 한 부분인 이 내용이 나와. 김 사장이라는 부동산업자가 난쟁이 가족의 입주권을 사가자 난쟁이의 딸 영인의 가족도 모르게 김 사장을 따라간다. 이게 앞부분 지울이고. 자, 근데 잘 들어. 지금 하는 말. 가운데 줄거리 가운데 두 줄 미치실 거야. 인쇄공장에서 일하던 난쟁이의 두 아들 영수와 영우는 노동자의 권위를 되찾기 위해 사장 합상을 시도했다가 공장에서 쫓겨난다. 그리고 가르쳐. 공장에서 쫓겨난다. 자, 근데 가대 봐봐.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꾸적으로 앉아 이야기했다. 얘네들 지금 공장에 있지. 점심시간 있고 기계실 뒤에 앉아 있잖아. 무슨 얘기겠어? 가 위에다가 회상이야, 회상. 이미 쫓겨난 상황인데 쫓겨나기 전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거야. 회상. 그러니까 이 소설은 뭐라고? 역순행적 구성이야. 역순행적 구성. 이제 인쇄공장의 상황이 나올 거야, 지금. 되겠지? 형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나를 찾아왔다. 자, 나 동물이 치고 시점 얘기하자. 시점 1인칭 시점이야.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난소공은 3부작으로 돼 있거든. 이 내용도. 그러니까 이거야. 봐. 난소공의 소설이 여러 개의 소설이 있잖아. 그지? 여러 개의 소설이 있는데 이 내용은 여기야. 그지? 근데 이 내용이 또 뭐냐?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 있어? 응. 그런데 1부, 2부, 3부인데 여기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이 2부가 실려 있어. 2부가 실려 있어. 알겠지? 그런데 재밌는 게 1부의 1인칭은 영수, 2부의 1인칭은 영호, 3부의 1인칭은 영희. 그러니까 시점이 3번 바뀌어. 특이하지? 이런 작품이 거의 만날 일이 없어. 그래서 이건 되게 시점을 시험에 내야 돼. 특이한 거잖아. 어떻게 소설 하나에 시점이 3번 바뀌냐 이거지. 1인칭 시점이긴 하지만. 알겠어? 그래서 그 나에다가 영호라고 적고 형 있지, 형. 처음 시작할 때 형은 영수라고 적으면 돼.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교과서 내용은 차남인 영호의 시선에서, 그지? 이야기 전개됐다.
우리는 기계실 뒤에 쪼그리고 앉아 이야기했다. 우리가 말을 할 줄 몰라서 그렇지 이것은 일종의 싸움이다. 형이 말했다. 형은 말을 근사하게 했다.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최소한도의 대우를 위해 싸워야 돼. 그러니까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지.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서. 근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는 최소한의 권리도 없었고 사실 나도 최저임금이란 말이 되게 생소한 거야 사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번 나중에 검색해봐야겠는데 최저임금제라는 게 제대로 정착한 건 얼마 안 됐어. 나 중고등학교 때라든가 대학교 때는 최저임금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어. 그러고 보니까 나 98년인가 99년에 롯데리아에서 알바했을 때 시급이 1,600원이야. 그때 뭐 물가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때는 1,600원. 뭔가 여기에 나오는 부분에서만 시점이 3번 바뀌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시점 하나만 실려 있어. 자, 싸움은 언제나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이 부딪혀 일어나는 거야. 우리가 어느 쪽인가 생각해봐. 알아. 우리는 어느 쪽이야? 그러면 오른쪽이라는 거지. 옳지 않은 건 사당 쪽이고. 형은 점심을 굶었다. 점심시간이 30분밖에 안 됐다. 가르칠게. 점심시간이 30분. 이것도 갈취지 갈취. 그지?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권리를 제대로 착취. 한마디로 착취. 요즘 직장, 어느 직장에도 점심시간 30분은 없어요. 그지? 말이 안 되는 거지 30분이면. 보통 최소 뭐야? 1시간이지 점심시간이. 많은 데는 1시간 반에서 2시간도 있다고 한다. 우리는 한 공장에서 일했지만 격리된 생활을 했다. 자, 격리된 생활 미치시고 그리고 저 노동자들의 단합을 막는, 노동자들이 단합하는 걸 막는 거야. 그래서 다 격리시키는 거지. 왜? 단합하면 저항할 거니까. 힘을 약하게 해야 될 거야. 얘네들이 단합 못하게 해야 돼. 노동조합이라는 게 지금은 다 돼 있지. 근데 삼성이 노동조합이 어떤 거 그지? 왜? 걔네는 의미가 없어. 잘해줘. 노동자들 모두가 격리된 상태에서 일만 했다. 회사 사람들은 우리의 일 양과 성분을 하나하나 조사해 기록했다. 감시하고 있어 지금. 하나하나 다 감시하고 있고. 착취야 착취. 그런데 재밌는 게 잘 봐. 세 줄 읽었는데 몇 문장이야? 세 봐. 딱 세 줄 읽었는데 문장은 몇 문장이야? 뭐야? 하나, 둘, 셋, 넷, 5문장이지. 세 줄의 문장이 5문장이야. 무슨 채? 단결체야. 단결체의 반대말은? 만연체라고 하지. 그런데 문체라는 것도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간결체를 썼어. 왜? 무식한 첫 번째, 냉혹한 현실을 잘 드러낼 수 있어. 차가운 느낌이 주는 것이니까. 말이 짧으면 어때? 차가운 느낌이 주는. 이 상황적 분위기라든가 어떤 그지 비극적. 그래서 보통 비극적인 소설은 보통 문장이 다 짧아. 진짜 잘 생각해. 우리가 둘이 만났어. 밥 먹었어? 뭐 먹었어? 그냥 밥. 짧지? 너 왜 이렇게 차갑니? 이렇게 차니? 똑같아. 짧은 문장은 되게 차가운. 그러니까 어떤 이 주제라든가 이거 잘 드러낼 수 있어. 잘 보면 간결치가 아니야. 냉혹한 모습을 잘, 냉혹한 사이를 잘 드러낼 수 있어. 자, 그들은 점심시간으로 30분을 주면서 10분 동안 식사하고 10분 만에 식사를 끝내. 그리고는 남는 20분 동안은 공원차라고 했다. 이유는 이렇게 모여서 부당한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지 못하게 하면서 공원차가 나온다. 공원 안 차면은 밥 먹고 나서 얘기꽃을 피울 거 아니야. 그 얘기꽃은 어떤 얘기하겠어? 야, 우리 사장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나눌 거 아니야. 그럴까봐 야, 얘기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만 차. 열심히 땀만 흘려라. 이것도 착취의 수단이지. 공차를 하는 거야.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간격을 둔 채 땀만 뻘뻘 흘렸다. 서로 어울리지 못한다는 게 노는 것도 어울리겠지만 어쨌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지? 그냥 공만 차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우리들은 좁은 마당에 나가 죽어라 공만 찼다. 서로 어울리지도 했구나. 우리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했다. 착취도 쉬지도 못하고. 공장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원하게만 했다. 탁한 공기와 소음 속에서 밤중까지 일했다. 열악한 환경이라 돼 있지. 열악한 노동 환경, 노동력 착취. 별표 치고. 이거는 쓸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고.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그 야간 일은 낮에 주간의 일보다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휴일날 나가실 때 임시공휴일에 이럴 때는 뭐 1.5배인가? 그지? 수당을 더 줘야 되는 거 알고 있고. 근데 이때 당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일을 해도 돈을 그렇게 챙겨주지는 않았어. 물론 우리가 금방 죽어가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죽어가게 만들면 일을 못할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도 안 만들려고. 그러나 작업 환경의 악조건과 흘린 땀에 못 미치는 보수가 가로치기 우리의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다. 이게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바로 불만이야. 불만이냐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지만 그 보수는 얼마 되지 않는 보수야. 그래서 그 불만이 갖게 됐다는 게 신경을 잡아당겼다고 표현한 거야. 그래서 자랄 나이에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발육부조 현상을 우리는 나타냈다. 발육부조는 뭐냐? 건강 상태가 오르지 못하다. 그러니까 맨날 고생만 하니까 건강이 어때? 해치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무가 나오거든? 근데 나무는 어때? 대조적 모습이야. 그 부잣집에서 키우는 나무는 전문적인 어떤 관리사까지 도 갖고 있지? 건강하게 잘 자도록 하는데 여기 노동자들은 그 나무만도 못하는 노동자들이지. 그게 나올 거야. 회사 사람들과 우리의 이해는 늘 상반되었다. 여기서 이해는 조심해. 이해는 이익과 손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게 이해타산이라고 하지. 이해는 이익과 손해를 얘기하는 거야. 늘 상반되었다. 왜? 회사가 이익이 생길수록 우리는 이익이 줄어들고, 그지? 그래서 상반됐다는 거야. 회사가 커갈수록 우리의 이익도 커가야 되는데 노동자들의 이익은 커가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힘들어지고 이렇게 지고. 사장은 종종 불황이라는 말을 불황동 내비치고 이게 핑계야. 선생님 월급 좀 더 주셔야 되지 않나요? 야 요즘 경기 안 좋잖아. 우리도 어려워. 라고 거짓말하는 거지. 그지? 이게 어제 누가 그러더만 거짓말이지 어떻게 하냐고. 이제 뒤에 나와. 그 거짓말이. 계속 볼게. 그와 그의 참모들은 우리에게 쓰는 여러 형태의 억압을 감추기 위해 억압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불황이라서 이러는 거야. 이런 거를 그지? 이용하곤 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힘껏 일한 다음 노사가 공평히 나눠 갖게 될 부에 대해 이야기했다. 거짓된 희망. 그지? 야 좀만 참어. 그러면은 우리 조금만 더 좋아지면은 우리 다 같이 내가 월급도 올려주고 다 같이 잘 살 거야. 그러나 그가 말하는 희망은 희망은 또 그네치고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고 나발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한 끼 먹을 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희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했다. 우리는 그 희망 대신 그래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가 우리 공장 식탁에 오르길 더 원했다. 간이 알맞은 무말랭이 내무치고 진짜 이걸 원한 건 아니지. 이것도 상징적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최소한의 뭐라고 할까? 최소한의 보상. 괜찮네. 보상도 나쁘지 않아. 권리겠지. 최소한의 권리겠지. 최소한의 권리. 그냥 무말랭이 이게 뭐 비싼 것도 아니고 요것도 안 올라온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지? 간에 알맞게 된 무말랭이도 식탁에 오르지 않는다는 거야. 변화는 없었다. 나빠질 뿐이었다. 정말 짧지 문장이. 지나칠 정도로.
한 해에 2번 있던 승급이 한 번으로 줄었다. 승진을 하면은 돈을 더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승진도 줄어버린 거야. 야간 작업 수당도 많이 줄었다. 야간 작업을 해도 돈이 점점 줄어들어. 노동자들도 줄었다. 봐. 일이 줄어들진 않고 직업만 줄었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어때? 늘어나겠지. 그러면 공장의 사장은 월급이 줄어드는데 일은 그대로 하니까 이익은 늘어나고. 뭐에 착취지. 그래서 이런 환경에 발벗고 나서서 분신 자살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야? 전태일이라고. 그러니까 노동법에 기초를 잡는데 어떤 큰 역할을 한 거지. 상식적인 거. 법은 죽었어. 그런 식으로. 일 양은 많아지고 작업 시간은 늘었다. 돈을 받는 날 우리 노동자들은 더 말조심을 했다.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옆에 있는 동료도 믿기 어려웠다. 밑에 서로 협력 못하게 이간질. 그러니까 마음 있는 얘기를 못하는 거지. 옆에 있는 노동자가 적일 수도 있는 거고. 자, 부당한 처세에 대해 말한 자는 아무도 모르게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나섰다가 얘네들이 쫓겨난 거야. 공장 규모는 반대로 커갔다. 봐, 아까 불황이라는 게 거짓말하는 게 여기 드러나지. 공장 규모는 커가. 기계들이 막 점점 들어와. 팔판 윤전기 들어오고, 자동차 기계 들어오고, 오픈셋 윤전기 들어오고, 그지? 그래서 아까 그 불황이라는 말은 거짓 핑계라는 것이 있고, 사장은 회사가 당면한 위기를 맞다. 하지만 계속 위기만 얘기하고 있어. 누구랑 다 비슷한데 이거? 그지? 파수꾼 같은 것처럼 있지? 아니면 뭐 군사독재 정권의 행사 방공에 있잖아. 야, 지금 위기 상황이야. 니네들 우리가 정부를 따라야 돼. 안 그러면 적들이 들어와서 우리가 망할 수도 있어요. 꼭 군사독재 정권처럼 얘기하고 있어. 자, 적대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지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협박이야, 협박. 야, 니네 말 안 들으면 문 닫아야 돼. 문 닫으면 니네 일자리 잃게 되는 거야. 이것은 우리 노동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었다. 사장과 그의 참모들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협박을 했다는 거야. 됐나? 그 233페이지에 뭐 딴 거는 다 뻔한 내용이라서 볼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거 하면 쉽게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치고 그 노동자와 회사의 대립도 상황에서 열악한 노동환경을 지치고 우리 이번에 이 지문에 대조 되게 많이 나온다. 짝 잘 맞춰봐야 돼. 대조. 그 다음에 밑에 노동력 착취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이기적 자본감이 지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면 노동자들이 이걸 어떻게 최대한 줄여야지. 그지? 자,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나온 게 뭐였어? 소설 말고 실제로 이런 상황 때문에 튀어나온 게 뭐였어? 그게 공산주의야. 공산주의라는 게 이런 상황이 심화되다 보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해서 야, 우리가 저 자본가들, 그지? 우리를 착취하는 저 자본가들을 쓰러뜨리고 우리가 이 회사를 함께 나누자. 이익을 함께 나누자. 일하는 사람이 똑같이 나눠갖고 저렇게 자본가만 계속 다 챙겨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똑같이 나눠갖고 모두가 똑같이 평등한 세상 만들자. 그게 공산주의. 그래서 공산주의는 누가 적이야? 자본가, 지주, 그지? 돈 있는 자가 적이 된 거야. 적이 된 거야. 걔네들 뺏어야지. 같이 나눠야지. 참고로 사회주의라고 하지? 그 다음 넘겨서 희한하게 할 얘기가 많네. 내가 되게 자세히 봐준 거 같지만 별로 어려운 것도 없는데. 자, 그것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일이었다. 큰 공장이 문을 닫으면 수많은 노동자들은 갈 곳이 없었다. 작은 공장들이 채용할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다. 나는 돈도 못 벌고 놀게 될지도 모른다. 만약 이 공장이 문을 닫는다면 새로운 일터를 찾는다고 해도 낯선 곳이다. 낯선 곳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거든. 작은 공장이나 작업장은 더 나쁘고 분명히 큰 공장이 문을 닫으면 작은 공장 가야 되는데 그 작은 공장은 작업장 환경도 나쁘고 돈도 적을 것이고 돈도 오르지 않은 채 받는 액수보다 훨씬 적을 수가 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노동자 대부분의 어린 나이에 들어와 중요한 성장기의 3, 4년을 이 공장에서 보냈다. 그지?
중요한 어린 시기를 여기서 보냈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더 쉽지 않겠지. 그지? 그런데 문제는 익힌 기술을 빼놓으면 성장의 기반일 것도 없다. 그 성장의 기반이 될 만한 게 없어요. 그 기술도 어때? 단순 노동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뭐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도 않아요. 우리 공원들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밖에는 사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내목치기. 사물을 이해하지 못했다. 거기다 비판적 현실인식? 그게 없었다는 거지. 그냥 그런 건 생각 없이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지장만 없었으면 하는 바람. 아무도 땀으로 다진 기반을 잃고 싶어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권리라는 것을 모르는 거지. 노동자의 권리라는 것은 그 노동자의 권리라는 개념이 없는 거야. 회사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싫어했다. 공원들을 일만 했다. 대다수 공원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했다. 밑줄. 대다수 공원들이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했다. 공원은 공장에서 일어나는 상황 공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기력, 현실 순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 야, 달라질 건 없어. 어차피 이 세계 이렇게 살게 다 죽는 거야. 무기력하고 현실에 순응하고. 그럼 무엇 하나 일깨워줄 사람도 없다. 자, 네모치과 무엇 하나 일깨워줄 사람도 없었다. 뒤에서 다시 한번 이거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 그 일깨워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야. 잠깐만. 그걸 세 글자로 물어봐. 이 사람이 무엇인가 일깨워줄 사람을 세 글자로 물어봐봐. 뭐 그게 지식인이야. 지식. 나중에 뒤에 지섭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지? 이 난쟁이 가족은 배운 것도 없고 이제 가진 것도 없고, 그지?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것도 못해, 말도 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해결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럼 누가 해결해야 되냐? 지식인들이, 배운 자들이 이들의 권리를, 이들의 어떤 권리와 그런 어떤 그 자격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지. 볼게. 이제 대주적인 게 나오지. 나무 얘기 나올 거야. 좀 있으면 어른들도 자기들의 경험을 들려줄 것이 없었다. 왜? 본인들이 저항한 역사가 없거든. 마음속에서는 옳은 것이 실체에서는 반대 방향에 움직여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다. 자, 부조리 동네 치고. 부조리라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니? 잘못된 거지. 잘못된 현실. 옳은 것이 실제로는 반대로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실제로는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았다. 사장에게는 다양한 일이었다. 네, 그거 알지? 우미나 정책이라고.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백성을 뭘로 만들겠어? 바보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영화, 그 다음에 뭐 성, 그 다음에 뭐 스포츠 등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뭐니? 바보를 만들, 백성을. 그래서 니네는 영화나 봐, 그지? 니네는 스포츠 프로즈 야구나 즐겨. 정치는 신경 쓰지 말고 정체는 니네가 바보가 돼. 그게 우미나 정책이라고 하거든. 이 사장들도 똑같아. 공원들이 뭔가 깨우치고 알면 안 돼요. 제가 생각 없이 무식했으면 좋겠어요. 그 집 식구들은 정원 잔디를 기계로 밀어서 깎았다. 사당집 식구들이겠지. 그 집 정원에서는 손질이 잘 된 나무들이 밝은 햇빛을 받아 무럭무럭 자랐다. 대조 얘기라고. 아까 발효구조 대조하잖아. 무럭무럭 자라고. 그 집 나무들은 나무 종합병원에서 나온 나무 의사들이 돌봤다. 나도 나무 병원 앞을 지나가 본 적이 있다. 간판에 귀 되게 나무는 건강합니까? 라고 쓰여져 있었다.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병충해 구제의 진단, 뭐 생리적 피해 진단, 외과 수술, 건강 유지 관리라고 쓰여져 있었다. 함께 지나던 어린 조용히 말했다. 이 나무랑 완전 대조. 우리 집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밑에다가 적어 자조와 냉소. 자조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스스로 조롱하는 거야. 우리는 그런 나무도 없고 나는 그 나무보다도 어때 건강하지 못한 거. 그리고 웃잖아. 이 웃음은 진짜 즐거워서 하는 웃음이 아니라 뭐라고? 냉소와 자조라고 하지. 스스로 자자 저 웃음, 그지? 스스로 웃는 거야. 비웃는 거야. 무엇이 그렇게 우스웠는지 모른다. 어린 조혁은 그때 거의 날마다 코피를 흘렸다. 완전히 대지적인 모습이지. 코피를 흘리는 어린 조혁, 어린 이 노동자. 형은 웃옷을 벗어 나의 등에 얹어주었다. 풀숲으로 들었어. 자, 여기서 잠깐.
나 현실이라고 적어 이쪽에다. 이 전까지 다 해산이에요. 시작부터 여기까지. 바로 공장에서 쫓겨나기 전이죠. 줄거리에 분명히 뭐라고 돼 있었어. 공장에서 쫓겨났다는 얘기가 있어. 이제 공장에 쫓겨난 결론 나와 있었어. 근데 지금 여기는 공장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바로 뭐니 회상이야 처음부터. 이제 다시 돌아왔어. 누구를 찾으려고? 집 나간 영희를 찾고 있는 거지. 풀숲으로 들어선 형의 바짓가랑이도 이슬에 젖었다. 여기를 보았다는 사람 주정뱅이 앉을 수밖에 없었어. 변명하던 네가 말했다. 아무도 못 봤어. 비행기 없이가 내렸다는 곳이 여기야. 또라이. 그래 밤새도록 뭘 봤니? 그 형은 내가 그 아저씨 말을 믿었던 것 같아? 아니. 찾아 나왔을 때가 이 주정뱅이 아저씨 미친 사람이야. 찾아 나왔을 때가 있어야지. 그만 들어가자. 형은 영희가 왜 집을 나간 것 같아? 너희들 때문이야. 어머니는 말했다. 너희들이 핑핑 놀기 때문에 놀고 있기 때문에 나갔어.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든 게 너희들 책임이야. 엄마 되게 무섭지. 아들 둘이 그래서 왜 너희 밑에 나왔지? 다른 아이들은 멀쩡히 나와서 일하는데 너희들은 왜 쫓겨났니? 지금 두 사람이 노동운동하다가 쫓겨난 것에 대해서 질책하는 거야 엄마가. 근데 약간 맞긴 맞아 어느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잘 봐. 240페이지 전체 줄거리 나오거든? (2부에) 봐봐. 서술자는 영어에다 행복동 주민들은 대부분 투기업자에게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난다. 난쟁이 가족 역시 입주권을 팔지만 제 몫으로 들어가는 것은 없다. 집이 철거된 후 영희는 가출을 한다. 여기 가출했어. 근데 밑에 볼게. 서술자는 이제 영희야. 영희는 입주권을 가져간 투기업자를 따라갔으나 그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학대당한다. 이런 상황. 영희는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 그 영희는 투기업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입주권과 돈을 되찾아 입주 절차를 마치지만 아버지의 자살 소식을 듣고 절벽이야. 완전 비극이지. 그지? 그래서 실제로 그 가난 때문이야. 지금 철거 계급장 때문에 집이 털리게 됐는데 집이 철거가 되게 됐는데 해결 방법이 없는 거지. 특히 뭐냐 이 두 사람이 일을 할 수 없게 돼서 더욱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엄마 말이 뭐 완전히 틀리진 않아. 자 다음 236페이지. 아우 다리야. 행복동 생활의 마지막 며칠은 우리에게 악몽과 같았다. 우리는 영희를 찾아 헤매었다. 영희를 본 사람은 없었다. 영희는 가방도 들지 않고 집을 나갔다. 왜 나가는지 알지? 아까 봤지 이제? 그 입주권 되찾으려고. 우발적인 게 약간 충동적인 거. 그런데 그 우발적인 가운데서도 어때? 줄 끊어진 기타와 핀지꽃 2송이를 가져왔어. 그 영희가 어때?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핀지꽃이야. 왜? 핀지꽃은 바로 뜻이 의미가 어떤 의미? 가냘프고 순수한 모습이야. 저거 핀지꽃은 가냘프고 순수한 영희 상징. 이렇게. 그러니까 영희가 자신의 상징하는 핀지꽃이 2송이 들고 나왔어. 근데 마지막 장면에서 이 영호가 꿈을 꿔요. 근데 이 핀지꽃이 있지? 이게 공장 폐수소로 떨어지는 꿈을 꿔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자, 나는 좀 큰 돌멩이를 집어던졌다. 이번에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잔물길에 수초 사이로 밀려왔다. 지섭이, 자 이제 지섭 나왔어. 아까 얘기했지만 얘가 바로 지식입니다. 작가가 행동하기를 원하는 지식.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배운 자들이 어떻게 힘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섭이 이발같이 공터를 지나 곧장 걸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 쇠고기가 들려있었다. 자, 이 쇠고기는 최후의 만찬을 위한 거야. 마지막 의식. 이 집을 떠나기 전에, 직전에. 대문앞까지 나온 아버지가 그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아버지가 쇠고기를 부엌 안 어머니에게 넘겨주었다. 부엌 안에 연기가 자욱했다. 형이 안쪽 아궁이 앞에 엎드려 불을 피우고 있었다. 형은 눈물을 씻으면서 일어나 아궁이에 남을 넣었다. 이 눈물은 진짜 매워서 나는 눈물일 수도 있고 지금 차해진 현실에 대한 눈물일 수도 있고. 어머니는 밖으로 나와 눈물을 씻었다. 눈물 닦았다는 얘기야. 우리는 며칠 동안 명인의 집에서 나온 나무를 쪼개태웠다. 자, 명인의 집에서 나온 나무 위에다가 이미 철거된 집. 그래서
판잣집은 한마디로 나무가 주가 메인이야. 메인 되는 그제 제목이 뭐야? 나무야, 나무. 그래서 철거하기도 씻고 있지. 되게 조금 허름한 집이지. 형은 명인의 안방 문설주를 쪼개 아궁이에 넣고 나왔다. 형의 몸에서 연기 냄새 났다. 아버지가 바튼 기침했다. 바튼 기침 보여줬어. 아버지와 지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섭은 아버지에게 빌려준 책을 읽었다. 아버지는 그가 감옥살이를 했다고 말했었다. 아버지의 예면 그는 잘못한 것도 없이 감옥이었다. 유미타 났지만 부조리한 현실에 맞섰기 때문에 감옥이었다. 그래서 잘못한 것이었다. 그 한마디로 뭐 예를 들어서 광주운동 있지? 광주민주운동 있지? 그때 감옥에 많이 갔을 거야. 그 사람이 뭐 잘못한 건 아니잖아. 그런 거야, 운동권 학생. 그는 마루에 걸터 앉아 책을 읽었다. 형과 나는 시멘트 담 앞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집들이 다 올려 곧바로 동사무소가 있다. 이제 주변에 거의 다 철거됐어. 이 집은 남았어. 그래서 다 보일 정도로. 동사무소 바로 보일 정도로. 그 너머로 밝고 깨끗한 주택가. 자, 여기 또 대주 나왔어. 이 난쟁이 집과는 대주되는 밝고 깨끗한 주택가. 그쵸. 그 바른 쪽은 슈퍼마켓이 있는 큰 길이다. 영희가 한때 일한 빵집이 보였다. 형과 내가 유리창 밖에서 본 영희는 정말 예뻤다. 영희를 정말 예쁘게, 그지? 아무도 영희가 난쟁이 딸이라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난쟁이 딸이라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때? 예쁜, 그지? 그런 착한 영희. 그래야지만이 이 뒤에 비극이 더 극대화되니까. 이런 애가 비극적인 일을 겪게 되면 어때? 더 슬프고 더 힘들겠지. 우리는 끝내 영희를 찾지 못했다. 나 뭐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거 책 있지, 책. 이 책 제목이 100만 년 후의 세상인가 그래. 그래서 이 책을 읽는 게, 그래서 원래는 뭐냐면 현실 도피야. 그러니까 실제 뭐 현실적인 그런 책이 있는 게 아니라 현실을 잊을 수, 현실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이 실려 있어. 이건 여담으로만 알고 있어. 부엌에서 고깃국 끓는 냄새가 났다. 고기 굽는 냄새가 났다. 이 집이 잘 살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지? 이 집을 떠나기 전에 밑에 나왔잖아. 오래 생각했던 집에서의 마지막에 좋은 기억 남기는 문제인 거죠. 어머니가 상을 내려 행주지를 했다. 동사무소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실망치를 든 사람들이었다. 자, 철거. 그러니까 이게 판잣집이 어떤지 알겠지? 실망치를 들고 철거 쓰는 집이야. 이제 그만큼 진짜 막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그들이 헐어버린 집들 공터를 가로질러 우리를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내가 대문을 잠갔다. 어머니가 밥상을 차렸다. 밥 다 먹을 때까지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대문 잠갔어. 형이 상을 들어다 마루에 놓았다. 형은 나를 걱정했다. 괜한 걱정이었다. 그들이 쇠망치를 머리를 내리친다고 해도 나는 가만히 있었을 것이다. 원래 이 영어는 소설에서 되게 다혈질, 그지? 그리고 저항적 인물로 나오거든. 그래서 형은 이미 걱정한 나의 성격을 아니까. 근데 아버지가 먼저 수저를 들었다. 그 옆자리에서 지섭이 수저를 들었다. 어머니는 마루 끝에 앉아 국을 마셨다. 형과 나는 밥을 북에 말았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식사를 했다. 영희가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식탁을 대하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었다. 우리의 밥상에 우리의 선조들 때부터 묵고 흘려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다. 자, 이거 재밌는 표현이지. 미추시게. 우리 선조들 때부터 묵고 흘려보낸 시간들이 올라앉았다. 그것을 잡아 칼날로 눌렀다면 피와 눈물 그리고 힘없는 웃음소리와 바튼 기침 소리가 그 마디마디에서 흘러떨어질 것이다. 재밌는 표현이야. 왜? 추상적인 개념인 시간이라는 개념 있지? 그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 지금? 올라앉는다고 돼 있고 칼로 누른다고 돼 있지? 그지? 그래서 추상적 대상은 뭐니?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거지, 형상화. 그러면서 이 집에서의 시간이 뭐야? 그냥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어떤, 우리 집안의 어떤 삶이 담겨있는 거라는 거지. 난쟁이의 손주들도 사회의 하층민으로 핍박받으며 힘겹게 살아서 알 수 있어.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들아, 이 다른 질문에 보면은 이 집안의 아버지 있지. 난쟁이 아버지의 집안이 뭐가 나오냐? 노비 문서가 나와. 그럼 무슨 얘기냐? 이 난쟁이 집안은 조상 대대로 뭐였어? 노비였어. 그러니까 하층민, 그지? 소외된 계층이었다는 거지. 이 얘기를 왜 할까 근데? 듣고 있어?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왜 조상 선조 때부터 얘기를 할까? 잘 들어.
두 글자로 뭐냐? 세습이란 말을 써요. 세습. 세습은 뭐가 문제인 거냐? 사회 문제인 거야. 가난이 세습이 되고, 그지? 그래서 부자도 세습이 되고, 이건 분명히 뭐니?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거지. 그 아까 그런 얘기 나오지? 뭐 빈익빈 부익부라고. 무슨 뜻이야?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계층 간의 어떤 사이 간격이 어때? 점점 더 커지는 거지. 이런 사회는 사실 되게 어떠냐면 못 사는 나라가 이런 사회야. 그 실제로 그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를 보면 잘 사는 사람 뒤지게 사는, 못 사는 되게 못 살아. 이 격차가 되게 커. 원래 이 격차가 없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잘 사는 나라. 이건 사회. 그래서 자 얘들아, 그래서 실제로 난소공은 개인과 개인의 갈등이 없어. 그지? 결국 뭐니? 개인과 사회 갈등이야. 왜? 이건 사회 문제라는 거지. 선조들 때부터 쭉 그래 왔다는 거. 대문을 두드리던 사람들이 집을 싸고 들어왔다. 집중해. 그들이 우리의 시멘트 담을 쳐부수었다. 먼저 구멍이 뚫리더니 담은 내려앉았다. 먼지가 올랐다. 어머니가 우리 쪽으로 돌아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어제 누가 질문하더만, 이게 밖에서 먹냐고. 니네 조각마루라고 했어. 뭐냐면은 시골집 가면은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돼? 그 마루 같은 거 아니에요? 앞에 요 정도의 마루가 있어. 신발이 벗고 요 마루 올랐으면 바로 여기 방문이 있고. 그 민속촌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 옛날 한옥집 보면은, 그지? 요만해 마루가. 여기 걸터에서 밥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마당이 바로 마당과 마당이 있는 거지, 마루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출근하면 마당에서 밥 먹어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자 이렇게 먹다가 엄마가 뭐 하는 거야? 돌아앉는 거지. 그걸 보지 않는 거야. 우리는 말없이 식사를 계속했다. 아버지가 구운 쇠고기를 형과 나의 밥그릇에 넣어. 야, 그러니까 이게 주변 상황한테 되게 비극적인 어떤 더 비극적인 느낌이 있지. 그지? 막 울면서 울며 매달려서 막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자, 이런 모습을 의연함. 그지? 침착하고 의연한 모습. 자, 철거하는 거야. 그게 더 슬퍼, 더 비극적이야. 그리고 어떤 느낌까지냐? 이 식사가 어떤 느낌까지 갖고 있어? 경건함까지 갖고 있는 경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원래 사형수들,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을 안 하는데 원래 사형수들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어때? 먹고 싶은 거 적게 하거든. 최후의 만찬, 경건한 거지. 그런데 이 사람들 욕하면 안 돼. 이 세망치 든 사람들. 왜 그런 얘기 하냐면은 넘겨봐. 그들은 뿌연 시멘트 먼지 저쪽에 서서 우리를 지켜봤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자, 이 사람들도 시키서 하는 거지. 그들이 일 때문에 하는 거지. 그래도 생각 있는 사람들이야. 그대로 서서 우리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잖아. 욕하지 마. 이 철권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야.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숭늉을 떠왔다. 아버지와 지섭이 숭늉을 마셨다. 침착 안에 숭늉까지 해라고. 너네 숭늉이 뭔지 아니 근데? 누룽지. 옛날에는 이제 그 물을 이제 누룽지에 끓는 물 있지? 그 밥 옛날에 이제 밥을 다 푸는 이제 마지 끝에 누룽지가 이제 들어붙은 거 있잖아. 그 이제 끓이면 이제 물이 나오잖아. 숭늉이 소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 자, 어머니가 밥상을 들었다. 내가 먼저 내려가 잠갔던 대문을 열었다. 자, 이제 다 먹었으니까 철거해라. 어머니는 밥상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형이 이불과 옷가지를 싼 보따리를 메고 뒷다 나갔다. 이미 짐을 싸놓고 있었어. 세망치를 든 사람들은 무너진 담 저쪽에서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어머니가 싸놓은 짐을 하나하나 밖으로 끌어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가 조리식할 도마들을 들고 나왔다.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나왔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메고 나왔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공구 밑에 생계 수단 돼 있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한마디로 일용직? 그지? 막노동꾼? 이런 사람이 돼. 취하층이 속된 말로 노가다라고 하지. 인력사무소라고 알아? 들어봤어? 새벽에 5시? 그럼 인력사무소 안에 사람들이 막 모여있어.
그 이제 그날 일자리가 이제 일할 일이 있을 때 와서 데리고 가는 거야. 일꾼이 필요한 거야. 그날 멀어서 그날 먹고 사는 거지. 지금도 있지 그런 문제가. 쇠망치를 든 사람들 앞에 쇠망치 대신 종이와 볼펜을 든 사람. 자, 이 종이와 볼펜을 든 사람은 그냥 관리자야. 한마디로. 지휘하는 관리자겠지. 대표겠지. 여기서는 대표. 근데 얘가 진짜 전체의 대표가 아니고 이 장소, 여기 이 장면에서는 대표가 되는 거야. 왜 이게 하는지는 뒤에 보면 알아. 자, 그가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바른 손을 들어 오른손을 들어 집을 가리켜 들어왔다. 자, 철거 해라. 그래 돌아선 거야. 못 봐. 쇠망치를 든 사람들이 집을 쳐부시기 시작했다. 한꺼번에 달라붙어 집을 쳐부수었다. 어머니도 돌아앉아서 무너지는 소리만 들었다. 참아, 그지? 평생 살아온 집인데 그걸 철거하는 거 못 보는 거지. 북쪽 벽을 치자 지붕이 내려앉았다. 지붕이 내려앉을 때 먼지가 올랐다. 뒤로 물러섰던 사람들이 나머지 벽에 달라붙었다. 아주 쉽게 끝났다. 허무하지? 허무하겠지 되게. 그들은 무기력하고 허무하겠지. 그들은 쇠망치를 놓고 땀을 씻었다. 사나이가 종이에 무엇인가 써놓았다. 지섭이 들고 있던 책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그는 산을 향해 걸었다. 느낌 오지 지금 무슨 일? 딱 지섭이가 아무 없이 그 대표하는 서로 그지? 들고 있는 사람한테 다가오고 있어. 방금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섭이 물었다. 사내는 몇 초 후에야 지섭의 말을 알아들었다. 그게 말했다. 30일까지 출가하게 돼 있죠? 시한 지났어요 분명히.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서 철거 작업했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 없으니까 반응 따질 필요 없고 따질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법대로 했습니다 이제. 법이라는 게 원래 사람들이 지키는 게 법 아니야? 근데 이 법은 여기 지금 현재 이 현실의 어떤 법은 어때? 사람들이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 법이잖아. 사형제야. 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형제지. 보호하지 못하는 거야. 자, 사내가 돌아서려겠다. 지섭이 재빨리 말했다. 지금 선생이 무슨 일이 주의했는지 아십니까? 편의상 얼마인지 연령이 지금 500년을 하겠습니다. 1000년도 더 될 수 있지만 방금 선생은 500년이 걸려 지은 집을 헐어버렸습니다. 진짜 500년은 아니고 그지? 그냥 밑에다 적을까?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보금자리 그걸 헐었다고. 오랫동안 지켜온 삶의 보금자리를 너는 헐었다. 너는 그냥 집을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헐었다. 안식처를 헐었다. 5년이 아니라 500년입니다. 진짜 5년 아니야? 500년이라면 도대체 뭡니까? 뭔 소리야? 이거 헛소리 하고 있어. 사내가 물었다. 모르시겠어요? 지서에 그럽니다. 그만 비켜 이제 귀찮으니까. 당신이 덫을 놓았습니다.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 상부했어. 100여 세대 이상이 여기다 생활터지를 잡은 것은 몰랐어요? 자, 믿지? 100여 세대 이상이 여기다 생활터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덫을 놨다는 것은 이 생활터지는 어때? 허물어버렸다는 거지. 그지? 여기 100여 세대가 살았나 봐. 덫을 놓은 게 아닙니까? 가서 말해요. 내가 치더라고. 뭔지 알지? 집에 가서 얘기해. 내가 쳤다고. 뒤에 넘기고. 설마 하고 서있던 사나이는 고개도 돌리지 못했다. 지섭의 주먹이 사나이의 안면에 정통을 들어왔다. 한마디로 지섭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걸 뭘 하고 있어? 저항을 하는 거야. 왜 이 사람 치냐? 어쨌든 여기서는 그 위에 사람을 만날 수 없잖아. 지금 여기서는 얘가 분명히 뭐니? 우두머리니까. 그래서 얘를 대표로 해서 친 거지. 불쌍하긴 하다. 사나이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상체를 수그렸다. 두 손 사이로 피가 흘러내렸다. 수그린 사나이를 지섭이 또 쳤다. 사나이는 앞으로 푹 쓰러졌다. 우리가 말릴 사이도 없었다. 쇠망치를 든 사람들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뒤늦게 몰려와 지섭에게 달려들었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치고받고 밟았다. 형과 내가 낯을 차려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우리의 팔을 잡아 그래 놔둬라. 별표 5개. 요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그지? 놔둬. 왜? 우리는 나서봤자 의미가 없다. 그지? 지식인이 작가의 생각.
지식인이 나서 행동해야 문제 해결책이 보이는 거지 우리는 의미가 없다. 지섭이는 그걸 알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나선 것이다. 그지? 옆에 2번 답을 보면 지섭은 제3자예요? 이 난쟁이 식구 아니야? 그냥 길 가다가 와가지고 아니야 이웃사촌이야. 이웃사촌. 2번에 그래서 기억처럼 말할까 난 뭐야? 지식인으로서 행동에 나선 지섭의 뜻 아니냐. 지금 지섭이는 지식인을 대표해서 행동을 나선 거야. 우리가 낄 자리가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형을 말린 거지. 아는 사람이 말하기라. 자 여기서 아는 사람 지식인. 그들이 말해야지 세상이 바뀐다. 그들이 행동해야지 세상이 바뀐다. 주제의식 봐. 그래서 중요한 거야. 작가가 원하는 거였어. 아까 노동자 있지?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했대잖아. 공장에서도. 그게 없었던 거지. 형과 나는 아버지에게 팔에 잡힌 채 보았다. 일은 간단히 끝난다. 그렇지. 한 명에서 여러 명 당할 수 없지. 사나이를 일어나고 지섭은 땅에 죽은 듯 쓰러졌었다. 사람들이 지섭을 이렇게 세웠다. 어머니가 갑자기 몸을 뜨면서 울었다. 지섭의 얼굴은 피에 젖었다.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흘러내렸다. 그들이 지섭을 끌고 왔다. 참 냉정한 현실을 잘 보여주지 짧은 문장이. 그들은 올 때처럼 곧바로 공터를 가로질러 왔다. 동사무소를 지나 큰 게 쪽으로 나가서 보였다. 아버지가 돌아서더니 들고 있던 책을 형에게 주었다.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아버지의 작은 그림자가 아버지를 따라갔다. 그리고 아버지는 나중에 어떻게 돼? 자살을 해. 공장 굴뚝에서 떨어져서 자살을 해. 작은 그림자 내면 치고. 아버지가 난쟁이지? 상징적이라고. 현실의 약자, 사회적 약자겠지. 작은 그림자. 이것도 사실 활용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림자가 따라간다고 했잖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잠이 나를 눌렀다. 그러니까 이거를 난쏘공은 되게 상징적인 부분이 많고 동화적인 요소도 많고 있지. 비현실적인 어떤 그런 설정이 많아. 읽어보면 되게 웃기잖아. 잠이 나를 눌렀다. 이게 갑자기. 이걸 현실적인 상황으로 이게 뭐 이성적으로 생각 판단할 필요는 없어. 그냥 상징적인 행동이라고 보면 돼. 나는 부서진 대문 한 짝을 끌어내 그 위에 엎드렸다. 햇살을 등에 느끼며 나는 서서히 잠에 빠져들었다. 위에 무력감 동일시켰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거지. 그래서 잠이 드는 거야. 꿈을 꾸는 거야. 우리 식구와 지섭을 제외하고 세계는 모두 이상했다. 처음에는 그지? 세상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부조리 다시 한번. 그런데 아니다. 아버지와 지섭마저 좀 이상했다. 부정적인 이상의 코끼리 사는데 이상하게 보인다. 한마디로 이 모습은 되게 회의적인 모습이지. 왜 이상한 거야? 아 저거 저항해봤자 안 될 건데 뭐하러 저항을 하지? 이상하네? 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현실에 대해서 비관적이지. 비관적이고 회의적이고. 나는 햇살 속에서 꿈을 꿨다. 자 이제 암시가 나오지. 영희가 그 꿈속에서 영희가 핀치꽃 두 송이. 핀치꽃은 영희의 순수함이야. 가냘프고 순수한 모습인데 그게 공장 폐수 속에 던져놓혔어. 결국 영희도 희생될 거라는 거야. 그걸 상징하는 거야. 밑에 뒷부분 주변에 아까 봤던 부분. 됐지? 오케이.